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녹화를 하게 된 건 역시나 우리 시험이 다가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가운 소식만은 아니죠. 저도 빠르게 이제 시험 문제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빠르게 또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해야 시험 전에 좀 복습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이런 것 같더라도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중2 역사입니다. 2학년은 우리 세계사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음, 우리 학습지랑은 조금 내용이 다를 겁니다. PPT로 이제 복습 영상은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우리 수업 때 하는 내용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습지 우리 교과서 나오는 PPT를 그대로 제가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따로 제가 제작을 해서 걸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조금 좋진 않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맘때 뭔가 좀 목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이 시기쯤에 반복된다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 시기가 3월 한 달이 참 바쁜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좋진 않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꼬이네요. 자, 일단은 문명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뭐 인류의 출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선사시대 어땠고 이런 부분은 별로 그렇게 그냥 가볍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건 청동기 시기부터, 그러니까 문명이 발생하는 시기부터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 때도 설명을 했지만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를 구분하는 건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기록. 그래서 문자가 발생하고 기록이 나타난 이 시기, 역사 시기, 그때부터 문명이 발생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의 발생 요소는 청동기, 그리고 문자 발생, 그리고 계급, 그리고 도시가 성립이 되면서 조그만 소규모의 도시국가 이런 형태로 좀 시작이 되었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강 유역에서 좀 발생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아무래도 그거는 농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위 4대 문명이라고 합니다. 뭐 4대 문명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좋아하는 거고요. 뭐 다른 세계에서는 뭐 이게 세계 4대 문명이다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4대 문명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인더스, 그리고 중국 이렇게 보게 될 거고요. 자, 문명이라고 하는 건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생활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 이런 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위치 받으면 좀 좋고요. 요거는 우리 교과서 있는 그 지도인데요. 같이 받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 봐두세요. 뭐, 요거는 차차 보도록 하고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건 우리 오리엔트 지방이라고 하죠. 오리엔트는 동방, 해가 뜨는 곳,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최초로 문명이 발생된 곳은, 발생시킨 문명은 수메르인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여러 문명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의 땅이라고 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되게 개방적 지형이다라고 한 게 특징이었고, 그리고 신전 지구라트라는 게 있었죠. 얘들 태엽력 사용했고요. 60진법, 뭐 세기 문자, 점토판 많아요. 흙 많으니까 거기 점토판 만들어 가지고 강 주변에 이제 갈대 가지고 새긴 거죠. 그래서 세기 문자. 다음 요 지역에 바빌로니아 왕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국이 있었고요.
함무라비 왕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법전을 돌기둥에다가 빠바바박 세워놨죠. 그게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게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이었다. 이거 받으면 되죠. 자, 이게 지구라트이고요. 신전입니다. 그리고 요게 함무라비 법전. 자, 함무라비 법전은 복수주의라고 하는 게 보복하는 거 나타나는 게 좀 특징이지만 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다? 신분 차별이 나타난다. 요거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집트. 넘어가기 전에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개방적 지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 지역이라고 하는 건 다 트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을 받기 아주 좋았고, 그래서 이게 외부의 침입이 많으면 그만큼 전쟁으로 늘 고통스러운 거죠. 잦은 전쟁이 많은. 그래서 왕조의 교체도 되게 빈번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늘 전쟁이 시달리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현실 세상을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현실 세상에 대한 관심, 그걸 현세적 종교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랑 비교해서 볼 게 이집트인데요.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에서 폐쇄적인 지형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연결해서 같이 본다면 폐쇄적 지형이기 때문에 얘들은 외부의 침략을 덜 받아요. 덜 받았기 때문에 왕조도 되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현실 세상은 되게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걸 내세적 다음 세상이라고 합니다. 내세적 종교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내가 이집트에서는 죽고 나서도 영혼은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봤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올 그릇, 그러니까 공간이 육체가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미라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이제 신의 권력을 받아서 통치하는 신권 정치라는 걸 했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는 게 결국 태양의 움직임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태양을 되게 숭배했고요. 그래서 태양력을 사용했고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했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 짓고 막 도시 만들어 놨는데 강이 한번 범람하면 싹 다시 초기화시켜주는 거죠. 리셋돼요. 그럼 다시 여기 이 정도는 어디 밭으로 하고 여기까지는 얼마나 또 도시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하는 측량술이 되게 발달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넓은 땅에다가 막 도형도 그리고 하면서 기하학이라는 게 또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라 만들면서 의학이라는 거 사람의 신체를 실제로 다 해부해보고 경험을 해본다는 거 어마어마한 경험인 거죠. 그래서 의학도 되게 발달했고요. 그림 문자를 사용했다. 이집트 그림의 되게 특징은 사람들이 되게 평면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내세적 종교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미라 만들고 미라를 보관하는 장소가 피라미드인 거죠. 그리고 그걸 지키는 스핑크스 그리고 그런 그림으로 이걸 그려놓은 게 사자의 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집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멤피스 저 보이잖아요. 저기에서 저 옆에 요 북아프리카 이쪽 반도 들어오는 요 지역 저기 아주 좁은 저 지역만 막으면 되는 거라서 굉장히 폐쇄적인 지역이 나타났다. 자, 피라미드 사자에서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책에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세계사에서 되게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같이 봤던 게 페니키아랑 헤브라이였습니다. 요거 위치를 좀 봐둘 필요가 있는데요. 지중해 이쪽 해안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페니키아는 특히. 그래서 워낙 이제 해안 쪽에 발달한 곳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지금의 이제 요 당시에 헤브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페니키아는 기원전 한 1200년 경쯤에 발생을 했고요. 지중해 무역을 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막 건설하는 활발하게 해양 활동을 했고요. 우리가 기억할 건
얘들이 표음 문자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알파벳의 기원이 된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헤브라이 같은 경우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고요. 유대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유태인들.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걸 성립을 했고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바탕이 이제 영향을 줘서 그리스교, 이슬람교 이런 데에 영향을 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 나오고 유대 왕국 하는데 뭐 요 나중에 요 왕국에서 뭐 솔로몬 뭐 아기를 잘라라 나눠 가져라 뭐 이 얘기하고 하는 게 솔로몬의 지혜 나오고 하는 게 요기예요. 자, 그다음 인도 지역에서는 인더스 문명 기원전 2500년 경쯤에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달했고요. 하라파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계획 도시가 되게 발달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공중 목욕탕도 있고요. 하수 시설이나 이런 것들, 도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갖춰진 계획 도시였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이 있었고, 여기에서 세기 문자 점토판이 좀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랑 무역을 했구나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기원전 1500년 경쯤에 저기 서쪽에서 이제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게 침입을 해왔고 그래서 기원전 한 1000년경쯤엔 겐지스 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인도의 원주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원주민들은 드라비다족이라고 했죠. 아리아인은 조금 백인에 가까운 인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배를 받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수의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로 해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건 종교로서 정신을 지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된 게 브라만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문제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급을 나눴죠. 그것이 카스트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브라만교의 경전을 베다라고 합니다. 아리아인이 저렇게 쭉쭉쭉 들어왔고요. 다음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은 뭐 신석기 문화부터 뭐 발달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옛날에는 황하 문명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황하 문명 쪽 말고도 양쯔강이라든지 그 외에도 중국 곳곳에서 여러 문명들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다 뭉뚱그려서 중국 문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기원전 2500년쯤에 중국 각지에서 청동기가 사용이 되면서 도시국가가 등장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초로 등장한 건 상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사실 중국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건 최초의 이제 왕조는 하라고 하지만 하에 대한 아직 기록은 유적은 없기 때문에 그 실체가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상, 그다음 주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황하강 중하류 지역에서 발견이 됐고요. 은허 유적에서 발굴이 되면서 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밝혀졌다. 한참 지나서 밝혀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권 정치였고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국가의 중대사를 점을 쳤어요.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게 갑골문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점을 쳤을 때 갑, 거북이 등껍질 그리고 뼈골자인데 사슴이나 이런 큰 이제 짐승들의 넓적다리 넓은 이제 뼈에다가 넓고 평평한 뼈에다가 이렇게 이제 점을 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기록으로 남아서 갑골문이라고 하고 중요한 건 이 갑골문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의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은 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건 이제 은허 유적이 발굴이 됐기 때문에 은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이 상을 그 다음 점령한 곳이 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나라를 한번 보면 자, 우리 그 얘기 했었습니다. 이 상의 마지막에 주황과 달기 얘기는 제가 수업 때 얘기를 했었고요. 사이코패스 달기 얘기는 아마도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존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냥 썰입니다. 어쨌든 기원전 11세기 경쯤에 원래는 이제 상의 한 제후국이었던 주가 이제 상을 정복을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된 거고요. 아까도 우리 지도에서 봤지만 영토가 훨씬 넓어져요. 그래서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주에서는 좀 특이하게 봉건제라고 하는 제후를 봉해주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 왕이 다스리지만 나머지 지역 지방은 제후를 봉해주는, 하지만 아무나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봉건제를 시행했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나가다가 결국은 이 혈연관계라고 하는 게 한계점이 있잖아요. 점점점 대를 거슬러서 내려가면서 대를 점점점 이제 내려가면서 점점점 나와는 촌수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반란이 일어나는 바탕이기도 했고, 그 다음 결국은 이제 주의 마지막 유황 때 포사라고 하는 여자가 또 얘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웃지 않는 여자, 소시오패스 여자 얘기했었는데, 그 여자를 웃기기 위해서 막 계속 그 북을 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양치기 소년 얘기했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민족 매적이 쳐들어오진 않았는데 계속 북치고 막 이런 거 하고 좋아하고 먹고 막 하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진짜 유목민족이 침입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아서 결국 멸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족 견융이라고 하는 애들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 수도가 함락이 됐고요. 그래서 수도를 나급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옮겼다, 수도를 옮겼다라고 해서 주의 동천이라고 해서 동주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애들을 서주 그리고 동주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 동주시대를 우리는 배웠죠.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 제후들이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 시기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거 봉건제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게 왕은 이제 토지를 주는 거고,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로 봉해주는 대신에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뭔가 전쟁이나 이럴 때는 도와주고, 군사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봉건제의 모습이었다. 그거는 기억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춘추전국 시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천천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